나는 올해 95살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그 나이에도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생활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저는 늘 웃으며 대답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나를 가르쳐 줬지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참 묘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그 시간은 뒤로 흘러가 버립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 주름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어느새 예전의 얼굴은 사라져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손발은 조금 느려지고 숨도 조금 더 차오릅니다.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이 커지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년이 반드시 초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서 배울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95년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버티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삶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집 같아 보이는 결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쉽게 우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며 주변 상황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바뀌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포기하고 숨기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빛나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제 경험에서 나온 몇 가지 노년을 위한 원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조금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 자유 선택권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소중함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방법,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나는 이제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바로 노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입니다. 노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95이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 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그 감사함이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늙어가는 법이 아니라 늙어가면서도 당당하게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될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나만의 지혜와 원칙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며 자신을 지키고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께 그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작은 원칙들을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몸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도 명예도 심지어 자식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가 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힘만큼은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두 다리, 내 팔, 내 심장,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천천히 동네를 걸어 나갑니다. 팔을 힘껏 흔들고 숨이 차오르면 꾹 참고 걷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걸으며 세상을 마주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증명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운동을 멈추는 순간 바로 늙는 거예요. 근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살아나고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움직이면 그 10분이 내 몸을 살립니다. 계단을 오르고 집 안을 걸으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간단한 동작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몇 년간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다 세상을 떠난 친구들, 그 대부분이 한 가지 아쉬움을 남기고 갔습니다. 조금만 더 움직였더라면. 그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몸에 힘이 있어야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스스로 밥을 먹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 중 나는 이미 늙었으니 무슨 운동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70대라도 80대라도 심지어 90대라도 의지만 있다면 몸은 반응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강해지진 않지만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헬스장, 무거운 기구, 복잡한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만 해도 좋고 천천히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95이지만 스스로 장을 보러 나가고 손주와 공원을 걸어 다닙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몸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자식보다도 먼저 내 몸의 힘을 지켜주십시오. 그 힘이 있어야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5분만 걸어보십시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 그 힘을 쌓아가면 됩니다. 몸의 힘은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권리입니다. 자유롭게 걷고 스스로 선택하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움직이면 내일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당당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몸의 힘을 지켰다면 그 다음은 마음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조금씩 약해지지만 마음까지 약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마음이 약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마음의 단단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이를 먹는다고 부드럽게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집 같아 보이는 결심이 필요하고 단단한 마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 결심이 있으면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첫째, 하루를 혼자라도 만족스럽게 보내는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 가족, 직장 등 사람과의 관계가 많아 마음을 채우지만 노년이 되면 그런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럴 때 혼자서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끼며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둘째, 감정을 통제하는 습관입니다.
화, 짜증, 불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이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을 지금 풀어야 할까? 그냥 흘려보내도 될까? 저는 대부분 흘려보냅니다. 그 작은 선택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가볍게 살아가게 합니다. 셋째, 과거를 붙잡지 않는 습관입니다. 후회와 미련은 노년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며 긴 시간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에 아무 힘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남은 시간입니다. 그 순간을 살기 위해 과거는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힘을 지키면 삶이 달라집니다.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은 훈련으로 단단해집니다. 하루 5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깊게 숨을 쉬고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칭찬을 주세요. 작은 명상, 산책, 차 한 잔의 여유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삶은 몸과 마음이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몸이 강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하면 몸이 약해도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몸을 지키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 이 두 가지가 노년의 삶을 빛나게 하고 남은 시간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마음을 살피고 깊게 숨을 쉬며 하루를 계획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하고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몸과 마음을 지켰다면 그 다음은 인간관계입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단단해도 외로운 사람은 하루하루가 무겁고 길게 느껴집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는 젊었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년이 되면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가까운 친구, 가족, 이웃과의 소소한 만남이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늘 불평만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건 몸과 마음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삶을 밝게 하고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제 나이 95에도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짧게 전화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세월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해주고 삶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작은 안부 문자, 짧은 전화 한 통, 오늘 하루 잘 보냈는지 묻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심 어린 경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저는 누군가 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삶을 함께 나누는 경험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잊곤 합니다. 고마워, 덕분에 즐거웠어. 이 단순한 말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지키면 삶이 달라집니다. 외롭지 않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심지어 몸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 나이가 많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덕분에 아직도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력과 선택입니다. 때로는 만나기 귀찮고 전화하기 힘들고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노력과 선택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하고 남은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작은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몸과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정과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모아놓지만 정작 노년에는 그 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관리와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돈을 지키는 법이 단순히 저축만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선 쓰는 것과 남는 것의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하게 돈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끼기만 해도 삶의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적당히 필요한 곳에 쓰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지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을 사람과 금융기관을 구분하는 눈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 친척, 이웃조차 때로는 뜻하지 않게 우리 재산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자신의 돈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누구를 믿기 전에 먼저 내 돈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위험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투자와 준비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같은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조금씩 나누어 준비하면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생활비와 비상금, 의료비를 따로 모아 놓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70대든 80대든 조금씩 준비하면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지키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본인은 준비 없이 생활하다 결국 생활비 걱정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반면 조금씩 준비하고 관리한 분들은 같은 나이에도 여유 있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삶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제대로 지키고 관리하면 건강과 인간관계와 함께 노년의 자유와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재정과 자산을 점검하세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무엇을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세요. 그 작은 준비가 앞으로 남은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삶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든 돈이든 어느 정도 지켜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삶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몸이 건강하고 재정이 안정적이어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에 따라 흔들려도 별 문제가 없지만 70대, 80대, 그 이후에는 마음의 흔들림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선 과거를 놓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후회, 실수, 관계에서의 상처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마음이 무겁고 건강과 정신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어제의 후회 없이 살아가자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삶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남의 말, 뉴스, 주변의 시선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작은 불평과 걱정이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마음을 가벼이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셋째, 감사와 만족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에 대한 만족, 그런 마음이 쌓이면 스트레스와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손주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친구와 담소를 나누며 한 끼를 맛있게 먹는 순간조차 감사할 줄 압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노년에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쉬고 때로는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책하거나 자신을 질책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만족을 높여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몸과 재정뿐 아니라 인간관계, 일상, 취미, 모든 삶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여러분, 저는 95살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고 친구들을 떠나보냈으며 때로는 건강과 재정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킨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돌아보고 감사와 평화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도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면 삶은 고독하게 느껴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순간에서 나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했던 순간 중 하나는 조금 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조금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친구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삶은 훨씬 풍요롭고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선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든 손주든 가까운 사람들과의 작은 대화가 쌓이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삶의 만족도 올라갑니다. 저는 매주 손주들과 공원을 걷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장난도 치곤 합니다. 그 시간들은 제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는 빛입니다. 물론 몸이 힘들 때도 있고 가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즐거움은 몇 년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친구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걷고 때로는 속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면 찾아가고 소소한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것, 그 작은 연결이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사회와의 연결도 잊지 마십시오. 취미 모임,
봉사, 커뮤니티 활동 등 조금만 노력하면 세상과 이어질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노년이 되면 집 안에만 머물기 쉽지만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나누는 순간 삶이 활기차게 변합니다. 저는 매주 작은 지역 모임에 나가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소소한 시간이 제 정신과 마음을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투자와 같습니다. 젊을 때 투자한 시간과 정성은 나이가 들수록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외로움과 공허함만 남습니다. 친구가 사라지고 자식이 바빠서 찾아오지 않을 때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만남, 억지 웃음, 거칠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작은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지면 관계는 오래 지속되고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95살이지만 여전히 가족, 손주,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외롭지 않고 매일이 의미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지켰더라도 관계가 끊겨버린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주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작은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그 작은 연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언젠가는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회 없이 그리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 욕심이나 미련은 줄이고 사람과의 관계,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첫째, 정리할 것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서류, 유산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마음속 미련과 상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전 다툰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운했던 일들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고 긴 여행을 편하게 떠나는 느낌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손주가 웃어주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순간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노년이 되면 대단한 성취보다는 작은 행복이 더 큰 만족을 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손주와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순간이 그 어떤 명예나 부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작은 기쁨을 모으며 인생의 마지막 장을 채워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늙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야말로 인생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95살이지만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감사하며 오늘도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의미 있게 그리고 감사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와 인생을 조금 더 빛나게 해줄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